안녕하십니까, 포데이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포토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고 나서 이미지를 후보정하는 이미지 편집 툴의 대명사 격인 포토샵을 오늘서부터 저랑 한 15강의 정도에 걸쳐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포토샵과 친해지기에 대한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합니다. 자, 소주제로 보면 포토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 포토샵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소프트웨어는 다른 어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클릭만 하면은 바로 설치가 별 어려움 없이 설치가 되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포토샵을 한번 전체적으로 학습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생겼는지 구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포토샵으로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첫 시간이니까 가볍게 포토샵 갖고 첫 작품 무조건 따라해보는 첫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포토샵이란 이미지를 수정하거나 편집하고 합성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2D 이미지 그래픽 프로그램입니다. 되어 있죠. 그래서 2D 이미지 그래픽 프로그램의 대명사죠. 포토샵이. 이미지를 편집하는 프로그램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포토샵이 역사면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많이 우수한 면이 많기 때문에 가장 그래픽 디자이너라면 한 번쯤은 3D 디자이너들도 한 번쯤은 사용해 봤을 거고요. 거의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다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특수한 목적에 있는 디자이너들만 사용을 했다면 요즘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어, 취미 활동을 하시는 분들 또는 꼭 그래픽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문서 작업을 하더라도 문서를 조금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예쁘게 가공하는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자, 아도브사 여기 월드와일드앱 그 다음에 아도브닷컴에서 개발을 하였고요. 전 세계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진이 아도브사 웹사이트입니다. 아도브 웹사이트는 들어가 보시면 아도브에서는 포토샵, 이미지 편집을 하는 포토샵뿐만이 아니고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능이 갖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웹 디자이너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툴 또는 인쇄 편집에 최적화되어 있는 인디자인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포토샵 갖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보면 사진을 보정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 약간 사진을 촬영했는데 어둡고 컨트라스트가 약하죠. 이런 걸 갖다가 후보정을 통해서 컨트라스트를 높여서 좀 더 선명한 고품질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웹 디자인에 많이 쓰죠. 웹 디자인에 많이 쓰는데 웹 디자인 플러스 모바일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 시대죠.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모바일 디자인에도 많이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거의 매일같이 들어가는 검색 엔진 사이트들 또는 블로그, 카페 등의 모든 디자인들이 다 포토샵에서 제작된다고 보면 될 겁니다. 다음에 이미지 합성에도 많이 쓰여요. 포토샵의 원래 목적, 처음에 포토샵이 생겨난 취지였죠. 이미지를 합성하는데 뛰어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책 표지 디자인, 북커버 디자인에도 많이 쓰이고요. 기업 포스터 디자인에 우리가 많이 포토샵을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포토샵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포토샵 우리가 같이 학습을 하게 될 포토샵 버전은 CS6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트라이얼 버전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트라이얼 버전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일 동안 트라이얼 버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 포토샵이 나한테 맞다. 내가 계속 포토샵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시면 정식 버전을 구매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정식 버전인 경우에 조금 만만치 않은 가격이 비용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는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정도 가격을 지불하고 정식 버전을 이용해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토샵 CS6 버전을 갖고 우리가 그 학습을 할 텐데, 포토샵 버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약 20년 정도 전에 포토샵을 처음 접했을 때, 그때 포토샵 버전이 몇이었냐면 4점대였어요. 4.0, 4.1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기능이 좋아지고 추가되면서 5점대가 나왔겠죠. 5.0, 5.1, 5.5, 그다음에 6점대가 또 나왔습니다. 다음에 7점대 이렇게 해서 숫자가 계속 올라가면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고 좋은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발전된 거죠. 그래서 8 나오고요. 9 나오고 여기까지는 숫자로 갑니다. 그러다가 10 버전부터는 숫자를 버렸어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포토샵 CS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스위트의 약자를 써서 CS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CS2가 나왔고요. 3, 4, 5, 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가 한 2, 3년 전에 나왔는데 2, 3년 정도 전에 나왔는데 요거를 지금도 현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CS6를 다루게 됐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가장 최신 버전은 아니고요. 작년이나 재작년 말쯤에 요 다음 버전으로 어떤 게 나왔냐면 CC 버전이 나왔습니다. 이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고 해서 포토샵 CS6에 클라우드 기능이 많이 추가된 버전이 나왔는데 가장 최신 버전으로 하지 않고 CS6로 학습을 하는 이유는 현재 실무에서 많은 실무 담당자들이 CS6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퍼포먼스도 굉장히 안정화돼서 좋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리고 CS6를 하고 난 후에 CC를 접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CS6에 클라우드 기능이 많이 추가된 그 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CS6를 학습을 한 다음에 CC를 접하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버전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그냥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처음에 이제 설치를 할 텐데 설치는 adobe.com 사이트에 가서 트라이얼 버전을 다운받아 설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접속을 하고요. adobe.com에 접속을 하고 포토샵 CS6를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S6를 다운로드 받고요. 검색을 해서 요거를 클릭을 해서 다운을 받겠죠. 다운을 받으면 이런 두 개의 파일이 압축 파일이 보일 수가 있겠고요. 얘를 더블 클릭, exe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런 경로에 그 포토샵 프로그램 실행 파일이 압축 해제해서 생성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런 화면이고요. 이 화면에서 exe 화면을 갖다가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비로소 그 포토샵 CS6 버전이 본인의 내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화면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화면은 일련 번호, 정식 버전을 구매하신 분들은 일련 번호를 입력을 해서 정식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접하실 때는 일단 트라이얼 버전으로도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트라이얼 버전으로 진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단지 기간이 30일이라는 한정되어 있는 기간 동안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웹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다운로드 하는 데까지, 검색하는 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설치는 매우 쉽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한번 클릭을 이용해서 설치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adobe.com에 접속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외국 사이트인데 미국 사이트인데 우리나라 버전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한국을 인식을 해서 KL이 붙었고요. 여기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포토샵 CS6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잠시 퍼즐 눌렀다가 검색 다 되고 나면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 검색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CS6 제품 다운로드 이런 부분을 클릭하면 되겠죠. 그래서 클릭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CS6에 따른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제품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서 포토샵만 다운로드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를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언어는 영어 버전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어도 있네요. 한국어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영어 버전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파일 하나, 두 개 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다 다운로드 받으면 어떤 게 다운로드 되는 거냐면, 예, 요 이런 파일 두 개가 다운로드 되는 겁니다. 그 둘 중에 EX 파일을 실행을 하면 이런 경로에 압축이 해제되면서 설치에 필요한 exe 파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setup exe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쭉 설치가 진행되는 거 확인되실 수 있습니다. 자, 직접 한번 퍼즐을 이용해서 잠시 중지를 하시고요. 직접 여러분이 설치를 한 다음에 또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설치를 하고 나서 포토샵을 처음 시행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는데 크게 화면 구성을 보면은 위쪽에 메뉴바가 존재를 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왼쪽에 툴박스가 존재하는데 툴박스는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뭐 붓도 잡을 수 있고 지우개도 이용할 수 있고 펜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용하겠죠. 그런 툴들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드로잉을 하기 위한 툴들이 모이는 박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툴박스라고 합니다. 툴 상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패널이 존재하는데 패널은 뭔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색상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고 레이어라는 거, 채널이라는 거 이런 것들 어떠한 요소들이 담겨져 있는 패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도 포토샵을 한번 실행을 해서 이런 화면을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 바로가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포토샵 이제 CX6 버전이 실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위쪽에 메뉴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툴들이 모이는 상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패널들이 보입니다. 패널들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아직 안 배우는 기능들이라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기능을 모두 다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요. 꼭 뭐 자주 사용하는 기능, 꼭 알아야 되는 기능들만 여러분이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메뉴바 밑에 보시면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여기 보면 옵션바라는 게 있어요. 이 옵션바 뭐냐면 내가 어떠한 툴 상자에서 툴을 선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브러쉬라는 걸 선택을 이렇게 딱 하면 붓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붓에 대한 두께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옵션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옵션바는 뭐다? 내가 어떠한 툴을 선택을 하면 그 툴에 대한 설정을 하는 부분이 있다. 그걸 우리가 옵션바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장표로 가세요. 네, 장표로 가서 자, 포토샵으로 할 수 있는 작업들인데요. 포토샵이 이용되는 분야는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정말 세 발의 피고요. 너무 많은 곳에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곳에 이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거 보면 노출 보정, 사진을 찍은 다음에 조금 더 컨트라스트를 높인다든가 이런 노출 보정에 이용이 되고 이미지 합성, 대표적인 곳에 이용이 되고 브랜드 마크 디자인할 때 전 세계로 유명한 이런 디자인도 다 포토샵을 거친 거고요. 다음에 웹사이트 디자인, 이런 거 스마트폰 디자인, 태블릿 디자인, 그다음에 홈페이지 디자인 이런 데도 다 포토샵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매일 주고받는 명함 디자인 이런 것도 포토샵을 합니다. 다음에 카드 디자인 이거 외에도 무궁무진하게 디자인에는 모든 데가 2D건 3D건 포토샵이 꼭 한 번쯤은 거쳐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만의 첫 작품 만들기 무작정 따라하기입니다. 그래서 하얀색 도화지를 꺼내고요. 그 다음에 새 도화지에 이미지를 붙여 넣어서 파일 저장해보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거는 두 개의 이미지를 겹쳐서 이렇게 그죠? 두 개의 이미지 얘는 컬러고 얘는 그레이죠.
두 개의 이미지를 겹쳐서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업이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뭐 작업 순서를 외우고 툴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런 개념보다는 처음이니까 포토샵이 이런 거구나 라고 느낌만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포토샵을 열어서 한번 실제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을 꺼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한번 꺼내 볼까요? 이렇게. 자, 두 개가 있는데 자, 두 번째 그림은 좀 내려놓고요. 자, 첫 번째를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도화지를 처음에 꺼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내가 촬영한 이미지를 올려놓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나의 첫 작품 2015년 12월 1일 이렇게 타이핑이 되어 있죠. 자, 이런 걸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도화지를 꺼내는데 도화지는 제가 500에 500으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도화지를 꺼낼 때 파일에 들어가서 New를 누르시면 새로운 깨끗한 도화지 작업 공간이 열릴 수가 있어요. 자, 누르면 도화지를 꺼내라고 했는데 가로와 세로 사이즈를 내가 정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500픽셀, 가로 500픽셀과 세로 500픽셀의 도화지를 꺼내겠다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상도는 72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RGB 컬러로 색상은 정해놓고 우리가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OK를 누르면 500에 500, 72 RGB 컬러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내가 어떠한 촬영을 했다. 그러면 그 촬영한 이미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오픈을 하겠습니다. 카메라에서 이미지를 꺼내서 요거겠죠. 자, 요거를 오픈을 합니다. 자,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미지를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이미지 이동할 때 쓰는 툴이 툴 상자 맨 이쪽에 있는 이미지 이동 툴이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이동 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동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클릭을 해서 그냥 가져가면 돼요. 쭉 가져가서 던지시면 이쪽에 이렇게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 적당히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결과물 보면 나의 첫 작품 2015년 12월 1일 돼 있죠. 툴 상자를 보면 텍스트 툴이 있어요. 텍스트 툴을 가지고 선택을 한 다음에 타이핑 하고자 하는 곳에 가서 쿵 하고 클릭하면 커서 깜빡깜빡 거리겠죠. 여기서부터 나는 내가 타이핑하고 싶은 나의 첫 작품 네, 타이핑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2015년 12월 02 자, 글자체나 이런 거는 쭉 선택을 한 다음에 이 글자의 옵션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글자 조정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적당히 글자 선택하시고 폰트의 사이즈도 여기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이동 툴 가지고 글자의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첫 번째 작업이 간단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액자에 걸어놓으면 이쁜 근사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포토샵 갖고 이렇게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구나 느낌만 알아두세요. 지금 뭐 텍스트 툴에 이런 기능들을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친숙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 이동 툴, 이미지를 이동하는데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한다, 포토샵 갖고 이런 작업을 한다라는 느낌만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자, 두 번째 것을 열어보면 자, 이거는 반이 나눠져서 칼라 그림과 흑백 그림이죠. 자, 이거는 리소스를 두 개를 다 그림을 연 다음에 칼라 그림이 있고 흑백 그림이 있습니다. 이 칼라 그림과 흑백 그림을 반반씩 나눠 가지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흑백 그림이 있는 곳으로 칼라 그림을 옮길게요. 이미지를 옮길 때 쓰는 거 이미지 이동 툴 갖고 옮기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근데 얘 갖고 이제 옮겨요. 옮기는데 이때 옮길 때 Shift 키를 누르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미지를 이동하면 정중앙에 그대로 딱 그 위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게 칼라 모드, 그 그레이 모드네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칼라 그림으로 그레이를 옮길게요. 자, 우리가 색상 모드는 아직 안 배웠는데 그레이 사진으로 칼라 그림을 그레이 사진으로 옮겨봤자 옮기는 순간 이 칼라 그림도 그 그레이 흑백 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보다는 칼라 RGB 색상을 이용하는 칼라 그림 쪽으로 그레이 그림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옮길 때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옮길게요. 그러면 정중앙에 딱 위치를 하고요. 자, 옮겼으니까 칼라 그림 위에 흑백 그림이 반 덮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선택 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 아직 안 배운 겁니다. 자, 얘 가지고 제가 반을 선택을 할게요. 반을 딱 선택을 해서 반을 키보드의 델리트 키를 이용해서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칼라 그림 위에 그레이 그림이 있었는데요. 반을 자르고 나니까 그레이 그림이 있고 그 밑으로 칼라 그림이 다시 보여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작업도 포토샵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업 순서나 이런 우리가 아직 안 배운 툴들 이런 거를 몰라도 그냥 넘어가세요. 첫 시간이기 때문에 포토샵 갖고 그냥 이런 거를 한다라는 느낌만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포토샵 첫 번째 시간으로 포토샵을 설치하고요. 포토샵을 한번 구경해보고 포토샵 갖고 실제로 첫 번째 작품 이런 작업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구나 라는 느낌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내일 다음 시간서부터 우리가 포토샵을 가지고 좀 더 다양한 이제 그 툴의 사용법들을 익혀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